양자역학이 하도 어려운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 20세기 천재 과학자 미국에 일컬어지는 리처드 파인만 같은 경우에도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 이렇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학문 자체를 이해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보단 그냥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과연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녀 사이에도 저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양자역학이란 이런 것이다. 3분으로 이미 설명 가능할까요? 우주를 보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네.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옛날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됐고 충분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이제 뭔가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외부 것들을 좀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주를 들여다봐서 우주의 움직임 막 이제 호기심을 가지게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넓고 거대한 우주도 우리 세상에서 설명하는 방식이랑 설명 방법이 똑같지가 않아요. 같은 하긴. 맥락으로 아주 작은 세계들 있잖아요. 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도 거대한 우주처럼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 우리 세계랑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큰 세계와 작은 세계, 그중에서 이 작은 세계를 양자역학의 세계라고 하고요. 이걸 설명하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주 얘기할 때 혹시 암흑물질이라고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입한 방식이에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연구 대상이고 여전히 우리가 궁금한 하나의 학문의 영역이에요.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누구도 거기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고 갈 수도 없으니까. 현미경 같은 걸로 미생물 세계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거기 가보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의 영역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좀 따르는 것 같은데, 그쵸, 그거보다 더 연가시. 작은 세계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는 좀 우리의 상식선이랑은 좀 다른, 마치 영화 혹시 점프 보셨나요? 옛날에? 네, 봤어요. 점프에서 뭐 순간이동 뛰어넘죠. 하잖아요. 네. 순간이동도 하고 뭐 에너지도 막 발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건 우리 세대의 어떤 우리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학문으로 만든 걸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이해해보고자 만들어낸 하나의 학문이죠. 거기에 그렇게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것조차도 확신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양자역학의 세계는 소위 말하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보는 형태로 나타난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계의 기본인데 그 세계의 기본을 우리가 전체 우리 세계에서밖에 못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싶으면 여러 가지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해서 최대한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는 못 보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뭐 전자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이크도 전자 제품이니까 전자가 흐르면서 이제 구동이 되는 제품일 텐데, 네. 전자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네. 전자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쓰고 있고 공학도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전자를 누구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굉장히 기묘해요. 그거는 피상적으로 나타나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일단은 양자역학의 학문이 시작된 베이스는 뭐가 있냐면요. 네. 철학자의 생각으로부터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오래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인류가 학문을 했던 시기부터 이제 내려왔던 계승된 생각들인데, 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뭘로 이루어졌을까? 물질은 그렇죠. 뭘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살면서? 늘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앞에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이 아메리카노를 내가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아메리카노에 뭐가 들어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들어간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 다 쪼개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증발을 시켜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 안에 있는 물질을 뭐 분류를 시켜본다든지, 분별을 해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면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걸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주 작은 영역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작은 영역을 왜 탐구하냐면, 우리가 그 작은 영역을 잘 이해하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다양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또 우리 지금 일상에 있고 또 우리를 통제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죠. 또 쓰기도 하는데, 네. 그런 작은 영역에 있는 거를 네.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상식을 좀 깨는 요소가 있으니까
단순히 작은 것뿐만 아니라 흥미롭다고 여길 텐데 맞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양자역학을 잘 이해하고 나서부터 인류가 만들어낸 유용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빛을 발생시키는 LED 같은 것들이에요. 빛을 발생시키는 것이 그전까지는 우리가 빛을 만들려면 뭘 태웠어야 됐어요. 뭔가 불을 지펴서 열을 만들어서 거기서 빛을 발생시켰어야 됐는데 옛날 조명도 되게 뜨겁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전구에서 빛 발생시키는 원리가 그 안에 필라멘트라고 하잖아요. 네. 필라멘트를 이제 전류를 흘려서 뜨겁게 만들어서 열을 만들면 이제 얘가 빛을 발생시키는데 이제 에디슨이 당시에 이걸 연구를 할 때 이게 열을 받으면 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안 끊어지게 하는 기술을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실패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빛을 만드는 전구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빛을 안 발생시키죠. 그렇죠. 아예 금지됐죠. 금지됐죠 이제는. 왜냐면 이제는 백열 전구가 에너지를 너무 예, 떨어지니까. 맞아요. 네. 전열기가 굉장히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 그렇죠. 아주 큰 네. 전기장판 어떡해요? 전기장판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빛을 낼 거면서 90%가 열로 나오는 백열 전구는 네. 생산을 그만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막 너무 많이 이제 뺏어가기 때문에. 아, 빛을 내는 것 중에서?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열을 만들어서 빛을 만들지 않아도 빛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은 양자역학 때문인데 여기서 되게 기묘한 일이 일어나요. 빛을 만드는 기본적인 대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원자라고 하는 대상에서 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원자 속 안에 들어있는 원자를 구성하는 그런 구성 물질은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는 어떤 특정한 원자 사이를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그 원자 안에서도 지 맘대로 정말 희한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움직임을 보여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공 하나의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쪽에 정말 더 작은 원자 핵이 있고 이 핵 주변에 뭔가 딱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뭔가 알갱이 하나가 이 핵 주변을 돌아다닌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돌아다니는 것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점퍼에서처럼 얘가 순간적으로 팍팍팍 튀어다니면서 순간 이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요. 네. 그런데 순간 이동을 하면서 그 순간 이동한 만큼의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해요. 원래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애가 네. 순간 이동을 하면 작은 에너지로 줄어들어요. 근데 얘가 작은 에너지로 줄어들면서 그만큼의 에너지만큼의 빛을 바깥으로 빼요. 이러면서 우리가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걸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LED 같은 거를 만들어서 특정한 빛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전자들이 굉장히 기묘하게 움직여요. 제가 방금 전에 알갱이가 순간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릇을 생각해 볼게요. 이 그릇은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움푹 파인 그릇이 있는데 네. 이 그릇에다가 굿을 하나를 들어요. 네. 네. 지금부터 이 그릇을 원자라고 하고요. 네. 여기 있는 이 공을 전자라고 해볼게요. 네. 자, 공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릇 한쪽 구석에다 놓고 네. 이 여기서 이렇게 공을 놓으면 네.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밑으로 뚜루루 내려가지 그쵸. 않을까요? 또로로 내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겠죠. 하다 결국에는 가운데 이렇게 붙겠죠. 멈춰서겠죠? 네. 네, 그런데 원자 안에서는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고요. 이 그릇이 어떻게 생겼냐면 계단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아, 계단형으로? 네, 계단형으로 생겼고 거기에 외부에 전자가 이렇게 놓으면요 이 계단 높이에 따라서 이 전자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잠재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릇 안에 이 구슬을 놓으면은 이 구슬이 이렇게 쭉 굴러가다가 갑자기 아래쪽 계단으로 툭 떨어져요. 또 가다가 아래쪽 계단으로 툭 떨어져요. 네. 이런 식으로 전자는 에너지를 잃어요. 혹은 에너지를 얻을 때도 이 툭 떨어진 계단의 그릇의 폭의 높이만큼 에너지를 얻었을 때 그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움직여요 전자가. 굉장히 기묘하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양자역학이 좀 특이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럼 전자는 입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죠. 일단 입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이제 운전을 해요. 내가 6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60, 59, 58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해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하자면 에너지가 그렇죠. 전자라고 하는 입자라고 하는 놈은 네.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60이었던 애가 갑자기 40, 네, 그렇죠. 20, 텅 0 이렇게 턱턱 튄다는 거죠. 중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 에너지도 이제 아까 계단형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네.
중간이 없어. 1층이거나 2층이거나 3층에 해당하지. 근데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 3층 걸어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갈 때는 분명히 계단을 통해서 슬슬 올라가게 되는데 슬슬? 전자는 그렇지가 갑자기 않아요. 1층에 있다가 충분한 에너지가 가해지면 갑자기 2층으로 팍 뛰는 올라오고. 거지. 그렇죠. 중간이 없다. 중간이 없어요. 굉장히 이제 기묘하죠? 극단적인 네. 애들이네요. 그렇죠. 우리 일상이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절됐다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 골똘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엄청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아주 작잖아요. 네. 너무 작으니까 작고 해서 작은 세계까지 들어가 봤을 때 그 세계에서 이렇게 조금 계단형으로 이루어졌어도 다시 우리가 우리 세계로 빠져나와서 그걸 보면 그 계단은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계단이에요. 레고 같네요. 레고로 만들어졌지만 한 100m 바깥에서 보면 그렇죠.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고 마인크래프트가 그렇고 네. 그러면 세상이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로 네. 톡톡 올라갔다가 네. 어떤 패키지 단위로 떨어지게 생겼다. 네. 그리고 그런 패키지를 양자라고 부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 거기서 온 거죠. 그렇죠. 뭔가 패키지 되어 있다. 네. 세상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이 주장하고 싶은 바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패키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하. 팩으로 되어 있어요. 팩으로 되어 있다. 네. 중간이 뭔가 없다.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입자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 입자가 있는 거예요. 네. 아하. 연속적이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랑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지점이죠. 그렇겠다. 그 상대성 이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던 아인슈타인도 이 부분을 분명히 자기가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는 광량자설이라고 하는 광량자설로 걸 받았죠. 받았음에도 굉장히 불구하고 놀라봐요. 그래서. 양자론의 이제 해석을 근데 아직까지는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저희도 그냥 네. 아, 세상이 그냥 이렇게 좋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레고처럼 생겼나 보다.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각이져 있나 보다. 근데 뭐가 이렇게 신기한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앞에 이제 김사욱 교수님의 시를 들었는데 그 네. 시랑도 연결이 아직은 좀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일단 원자는 우로 지나갔을까? 안 보면 양쪽으로 지나간다네 라는 말은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자라고 하는 존재들, 그만큼 작은 애들, 사실 뭐 원자도 사실 굉장히 작지만 뭐 더 작은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을요. 이렇게 아주 좁은 공간, 좁은 틈 사이에 이렇게 발사를 하면 그 틈을 통과해서 그 틈을 지나서 나가요. 그 좁은 틈을요 2개를 만들잖아요. 또 여기다가 원자를 쏴요. 그러면 어쨌든 2개의 틈 사이에 원자는 한쪽을 따라서 나간 다음에 뒤에 어딘가에 가겠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양자역학에서는요 얘를 쏘잖아요. 그러면 요 2개의 게이트를 네. 이 2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를 쐈는데 한 발이. 두 개의 틈을 슬릿을 네. 동시에 통과했다. 그게 경우의 수 때문인가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2개 다 통과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경우의 수라는 말이 참 되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건데. 그래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니까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뭔가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의 존재들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2개의 슬릿을 원자를 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벌써 여기서부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뭔가 입자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축구공 같이. 그렇지 않는 것이 양자역학의 가장 기묘한 성질이에요. 양자역학에서 뭔가를 입자를 쐈다라고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행위의 속성 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공을 던졌다라고 하면 공의 외관이 있고 공의 속도가 있고 네. 공의 색깔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공이라고 하는 존재로 그냥 하나가 실제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요. 그런 뭐 생김새나 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 있고요. 그 분리돼 있는 정보들이 그냥 공간상에서 일정한 확률로 어떻게 될지만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의 색깔도 있고 네. 공의 모양도 있고 공의 속도도 있고 다 있는데 네. 그 우리가 다 합치면 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을 발사해서 뭔가 공이 이제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할 때 공들이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모양을 가지고 이 속도를 가지고 저 문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양자역학.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 2개의 문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공의 껍데기가 발견되기도 하고 껍데기는 여기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공의 속도가 막 발견이 되고 반대쪽 네. 문에서는 네. 혹은 한쪽에서 공을 발견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공이
또 막 거기에서도 막 발견되기도 하고. 아, 다른 그러면은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 속성을 무시한 건가요? 공은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 있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양자역학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분리가 돼서 양쪽으로 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완전히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양자역학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관측이 안 돼요. 그 양자적 존재들을 확인했을 때 네. 그런 정보들을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주에. 방법이 없다. 네. 파이만이 얘기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맥락은 바로 이거예요.